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서에 서명하기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사장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서 서명을 거부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사장님, 생각 좀 해보고 오후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이 서명이라는 것은 하게 되면 이 문서에 써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는 노동자 서명이 들어가 있는 문서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웹툰이자 드라마인 송곳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회사에서 사인하라는 건 무조건 우리한텐 불리한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유리한 내용이면 굳이 서명받을 필요가 없겠죠.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유리하게 변경한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취업규칙 변경도 불이익 변경일 때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유리하게 변경할 때는 의견 청취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나에게 서명을 요구하면 일단 나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겠죠. 지금부터는 노동자가 서명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문서 대표적인 것 5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노동자를 자르고 싶을 때 바로 해고하는 회사는 잘 없어요. 업무를 변경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식의 인사발령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인사발령이라는 형식으로 괴롭혀서 내보내려는 거죠. 인사발령은 해고나 징계에 비해서는 회사 재량을 많이 봐주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큰지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비교해서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라고 인정되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되고 본래 업무나 근무 장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을 하면서 노동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회사도 있어요. 동의서를 써주게 되면 인사발령 정당성 요건이 필요 없어집니다. 동의를 받고 노동자와 합의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큰지 생활상 불이익이 큰지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회사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했는데 내가 다퉈볼 생각이 있다. 그럼 이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면 안 되겠죠. 꼭 동의서 형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인사발령을 하면서 이제 인사발령 났으니까 계약서 다시 써야 돼. 그런데 이 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바뀌어 있거나 근무 장소가 변경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명하면 마찬가지로 인사발령에 동의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나 심할서를 제출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써서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내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써서 내라, 반성한다고 써라, 이런 경위서, 심할서 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성의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한 업무 지시입니다. 거부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작정 거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반성한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또 이런 일을 하면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내가 인정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이후 부당징계나 부당해고 등을 다툴 때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잘못한 내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다 쓰는 편이 좋습니다. 지각을 30분 했어요. 하지만 지하철이 연착돼서 난 정말 평소와 똑같이 일찍 나왔는데 지각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써야죠. 나쁜 상사는 변명은 다 지우고 잘못만 써서 내, 이렇게 수정하라고 강요하기도 하는데요. 경위서나 심할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지시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코로나 때 회사들이 많이 받았던 서류인데요. 코로나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급휴직 동의서를 활용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나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노동자를 쉬게 하면 평균 임금의 70%, 평소 받던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 받던 임금의 70%는 보장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휴업수당도 회사가 정말 많이 어려워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70%에서 더 감액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더 편한 건 무엇일까요? 노동위원회 승인받는 거? 그것보다 무급휴직 동의서 받으면 끝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도 필요 없는 거고 일정 기간을 무급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무급휴직 동의서는 서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서명을 하더라도 알고 해야죠. 내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건지 알고 서명을 해야죠.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평균 임금의 70%는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사장님을 위해, 우리 회사를 위해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이 경영 위기를 같이 타개해 볼 것인가 고민해보고 서명해야겠죠. 이건 특히 퇴사할 때 더 조심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퇴사 서류에 슬그머니 끼워넣는 회사들이 있어요. 일을 시작할 때나 재직 중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예요.
퇴직금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써도 무효라는 거예요.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개념인데, 반대로 하면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포기하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나는 퇴직금 포기하겠다. 퇴직금 다 받은 걸로 치겠다. 이런 서명을 해주면 퇴직금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또 재직 중에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에 대해서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이미 지금까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가 가능해요. 장래에 받을 것들은 포기가 안 되지만, 이걸 재직 중에는 회사에서도 잘 시도하지 않는데 퇴사할 때 퇴사 서류 이만큼 줘요. 비밀 유지 각서, 기타 등등 이렇게 주면서 요 사이에 하나 껴있을 수 있어요. 제목이 자극적으로 포기각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서명하려다가 움찔하죠. 뭘 포기해 내가? 하기 싫은데? 그래서 제목은 좀 부드럽게 무슨 확인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회사와의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금품에 대하여 나는 모두 정산받았고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 서명.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서명을 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연장수당이나 퇴직금, 주휴수당 이런 것들 청구할 때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어떤 서류들 잔뜩 주면서 서명하라고 하면 이때는 진짜 꼼꼼히 잘 살펴봐야 해요. 그때는 꼼꼼히 잘 볼 수 있겠죠. 어차피 나갈 회사인데 더 잘 보이고 말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진짜 통째로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요. 한참을 본 다음에 찜찜한 내용이 있으면 좀 찾아보기도 하고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서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인데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해고 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등으로 다퉈볼 생각이 있다.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직서에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됩니다. 강요에 의해서 쓴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 이런 것들로 무효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웬만하면 사직서 쓰면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칼 들고 협박하지 않는 이상 사직서 썼을 때 무효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할 때는 내가 부당해고나 해고 예고수당 이런 걸로 더 다퉈볼 건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명해야겠죠. 네. 오늘은 회사 생활하면서 서명을 요구받을 때 조심해야 할 문서 5가지 알아봤습니다. 이 5가지 말고도 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알바나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카톡 KWY로 연락주세요. 유료 상담이고 왕노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